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31번 확진자가 나온 2월 18일 이후 72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또 4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지역 발생은 오늘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네요. 2월 18일 이후 최저치고 4명인데 이제 해외 유입 사례이고 지역 발생이 한 건도 없네요. 네, 진짜 반가운 소식이 맞습니다. 오늘 어제 신규 확진자는 4명 늘어서 지금까지 국내 총 확진자는 1,765명이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1명 늘어서 247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인 사람도 1,459명으로 지금 1,5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쾌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9,059명에 이릅니다. 신규 확진 환자 4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발생이 아닌 모두 해외 유입 추정 환자입니다. 이렇게 지역 발생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으로 나온 것은 2월 15일 신규 확진 환자가 0명으로 연속으로 나온 이후에 지역 발생만 쳤을 때 0명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건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놀랍도록 빨리 유행세를 진정시킨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 국민 여러분의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의 결과와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료진이 선별 진료부터 그리고 환자의 치료까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명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요. 2.29%를 보이고 있는데요. 80대 이상에서는 이제 치명률이 23%에서 24%로 24.3%를 기록하고 있고요. 70대에서는 10.4%, 그리고 60대는 2.6%로 치명률은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대본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30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4명이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1,459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망자는 247명이고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월 19일 신규 확진 환자가 2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명 이하로 떨어진 날입니다. 오늘 발생한 4명의 환자는 모두 검역 단계에서 확진되었고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약 2,9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지난 총선으로 인한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의료진들의 헌신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통제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2주 전까지 우리 사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각 지자체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실적, 의료 인력 지원 현황,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농우 1차장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로 발생하며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며 특히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 등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방역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도 이동이 잦을 연휴 기간에 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긴 연휴로 이어지는 첫날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 법요식을 한 달 후인 5월 30일로 연계하여 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교계의 이러한 자발적 결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 1에서 2m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찰에서도 방역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여행과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지켜야 할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식당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식사하시고 숙소에 출입할 때는 발열 체크에 협조해 주시고 수시로 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수칙들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특히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는 피하셔야 하고 모임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행객분들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를 운영하는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시설, 음식업 등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방역에 최대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여건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를 비치해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와 정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정상자는 1339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의 음식점, 카페는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등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은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야외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와 합동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시설 7천여 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2만 3천여 개 업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954개소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말씀드린 제주도, 강원도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 때 지켜주셨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의 안내와 행정 지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약 1,5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휴일 없이 밤낮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3,729명의 의료 인력이 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치료를 위해 애써 주셨으며 이 가운데 3,022명이 대구, 경북에서 활동해 주셨습니다. 군의관, 간호장교, 공보의 등 공공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도움을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덕분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기관 및 단체장, 다수의 유명 인사 등 국민 7천여 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수호 동작으로 제작한 덕분에 배지를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민 누구나 덕분에 배지를 제작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용 규정을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SNS, 인스타그램, 배지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과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달 이상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편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많은 의료진분들이 봉기원을 느낄 새도 없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많은 공공분야의 관계자분들이 밤낮으로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갑자기 아프거나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 콜센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천만 명의 약 3천만 명의 대규모 국민 이동이 있었던 총선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선거를 치러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를 잘 넘기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안정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천만 명이 이동했던 총선 이후에 관련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의미를 부여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2,900만 유권자 중에서 확진자가 0명이라는 건 이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총선 방역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에 약 2,900만 명 이상의 유권자와 또 자가격리자 10,000명 이상이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한 건데요. 코로나19 최장 잠복기 14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 유권자 관련, 총선 관련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총선 관련 확진자가 0명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방역 성적표를 받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 자가격리자 10,000여 명도 참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값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거 방역도 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요. 모델이 되겠네요. 그렇죠. K-방역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국민 행동 수칙에 따라 일반 유권자는 투표소에 갈 때 어린 자녀를 동반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투표소에 진입할 수 없게 한 점. 그리고 또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비닐 장갑을 착용시킨 점, 또 자가격리자 투표 시에는 방역 당국이 이 동선부터 엄격하게 관리한 점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방증인 셈이고요. 선거를 앞둔 다른 여러 나라들도 우리나라 총선 방역을 모범 삼아서 배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인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 사각지대,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이라든가 노숙자에 대한 언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역 발생이 0명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일 수 있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은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등록 외국인과 노숙인 등에 대한 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단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만 해도 한 38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마스크 지원이나 여러 가지 뭐 발열 시 유증상 시에 어떤 검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다가 좋게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 대한 우리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고 이후에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행동 요령과 수칙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제 모임과 여행을 좀 자제해 주시길 당부했고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여행을 한다면 각
지역마다 각 시설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해드리면요. 만약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각자 손소독제를 바른 뒤에 출발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음식을 주문할 때는 뭐 주문 앱 등 이 비대면 수단을 이용하고 옆 사람과 좀 떨어져 있는 건강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뭐 명승지나 뭐 한옥마을 등 시내 관광지와 해변에선 다른 사람들하고도 2m 이상 간격을 갖다가 거리에 둘 것을 얘기를 했고요. 식당에 갈 때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 좀 피하고 그렇죠. 좀 대화를 자제하고 식사할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숍에서 손님이 많으면요. 주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든가 네네. 될 수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 횟수를 줄이는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방역 규칙과 집단 방역 규칙들이 나와 있고 이제 확정이 될 텐데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여행 이후라든가 어떤 활동 이후에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집에 머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렇게 긴 연휴 기간 동안에 몸이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응급실을 달려갈 것을 보통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그러지 말고 꼭 1339나 보건소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한 뒤에 그렇게 안내를 받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발열이 있다고 무작정 이렇게 응급실을 갔다가 또 그 병원을 통해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집에서 일단 쉬고 그리고 만약 그게 더 심해진다, 해열제로도 조절이 안 된다 할 때는 1339나 지역 보건소로 전화로 먼저 문의할 알겠습니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우 기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확진자가 2달여 만에 가장 적어서요.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는 4명으로 지난 2월 18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65명입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9천여 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증가한 2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를 날짜별로 보면 지난 열흘 정도는 10명 안팎에서 정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4명으로 줄어들면서 대구 신천지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 4명이 모두 검역 과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생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한 연휴 기간 재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을 하더라도 2m 이상의 거리 두기와 소독, 손 씻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당국이 소아청소년 확진자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먼저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확진자를 나이별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만 0에서 6세,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보다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에서 12세에서 확진자가 좀 더 많았고요.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300명에 육박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날짜별 추이를 봐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연령대에서는 지난달 하순부터 확산세가 꺾였는데요. 13세 이상의 경우 꾸준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증상별로도 분류해봤는데요. 무증상자나 가벼운 증상만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폐렴이 발생한 경우가 24%였지만 중증 이상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가 가볍게 앓고 지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등 주변을 위해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번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기훈 기자, 오늘 오전부터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이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가수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기와 가스 전문가 40여 명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데요. 감식에서는 발화 부위와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특히 화재가 지하 2층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폭발은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소방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화재 현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네, 제가 현장에 와서 놀란 건 화재가 난 물류창고 공사 현장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의 화재 같았으면 공사 현장이 크지 않은 만큼 사람들이 빨리 대피했거나 안전 조치가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경찰은 11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화재 경위와 건축법, 소방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6명과 부상자 등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진행되던 우레탄 작업과 화재 원인이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조재현 수원지검 검사장이 본부장을 맡는 1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 38명 가운데 29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과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3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이 어려운 9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족들과의 유전자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안 처리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오늘 새벽 0시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정이 합의했던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통합당 의견을 받아들여 국채로 충당할 3조 6천억 원을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억 원 정도 늘려 국채 발행 규모를 그만큼 줄인 겁니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다음 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N번방 사건 방지법 관련 개정안들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KT 특혜 논란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찬반 토론 끝에 처리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하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공격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2.1% 성장해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2014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고 마이너스 8.4%를 기록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2분기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34%, JP모건은 마이너스 40%를 각각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의 2분기 GDP는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DP 증가율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합니다. 세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오던 미국의 경제 확장이 끝나고 1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연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o maintain interest rates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re also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5일만 투약해도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팀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실험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인데 2주 전 이 약이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 개발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가 5일만 투약해도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5일간 치료한 환자들이나 10일간 치료한 환자들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은 이미 입증했고 이번엔 5일만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 실험을 지켜봐온 백악관 태스크포스팀 파우치 박사도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코로나19를 100%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 시간을 앞당기는데 31% 정도의 증진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very important proof of concept because what it is proven is that a drug can block this virus. 약을 썼을 때 사망률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포인트 정도 낮았다고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코로나19 치료의 한 단계를 넘었을 뿐이라며 과도한 기대감을 우려했습니다. 렘데시비르 개발회사도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와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신중합니다. It's a beginning. It means you build on it. I love that as a building block, just as a building block. 렘데시비르 임상 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진행됐는데 미국은 실험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